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문제가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양주에 이어 포천에서도 쓰레기장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에 준공한 장암동 소각시설. 운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자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일일 220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포천시의회는 의정부시의 자원회수시설 조성 계획을 두고 건립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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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포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건립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포천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이전 건립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천시의 관문인 한북정뱅에서 뻗어내린 축산용과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포천시 브랜드 가치를 저해하고 포천 시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포천시는 5km 내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며 포천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포천시뿐만이 아닙니다. 인접한 양주시와 남양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는 일단 의정부시 그 자원회수 시설,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이 양주시 인근이나 타 시군구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소각장을 좀 고쳐서 규모를 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톤 정도 늘리면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자원회수시설 이전 반대 여론이 의정부에서 인근 지자체로 번져가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선 하루빨리 소각장을 이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신 것처럼 인근 지자체들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소각장 이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환경부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일시군 이 소각장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의 시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왜 반대하냐고요. 그게 이름하여 님비고 이 지역 이기주의 아니지 않겠나. 관련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예정지로부터 2km 이내에 복수의 지자체가 있으면 지자체끼리 협의해야 합니다. 포천시에 이어 양주시까지 소각장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의정부시는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맡겨볼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 시가 뭐를 함으로써 치명적으로 영향이 있고 반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줄 거예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간에 발생하는 환경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조정 심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9개월. 심사 결과는 법원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중조위는 지난 2005년 속초시와 양양군이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문제로 갈등을 빚자 소각장을 설치하되 굴뚝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같은 해 9월 충청북도의 한 시군에서 폐기물 소각장 입지 분쟁이 일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중조위 조정관을 별도로 주민 설득에도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새 소각장이 마련되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지에서 약 2km 떨어진 이곳 밀락동의 모든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2달여간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늘어날 지출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입장에서 학생들이니까 조금 돈에 주머니 가벼우니까 좀 힘들고 차라리 그 버스 기사분들 좀 늘리고 좀 요금을 줄어드리는 게 좀. 돈은 똑같이 버는데 버스 요금이 늘어나니까 저희 같은 버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기본 요금이 기존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는 상황. 시민들은 왕복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 인상되는 금액보다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400원이면 왕복이 800원이면은요. 그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그거만 왕복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 보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제 400원 더 오르면 훨씬 저희는 학생 입장이니까 훨씬 부담되죠. 반면 버스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에 요금 인상이 발표난 만큼 조만간 기사들의 임금도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크게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르면 일단 기사들도 봉급이 오르는 거지 같이. 안 올리고 대갔어요. 가만히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르면 한 10몇만 원 올라갔죠.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 이번 인상 결정으로 당장 버스 파업 사태는 막았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요즘 문을 열어두면 창틀에 노란 가루가 쌓여 있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외출했다 오면 기침이 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봄이 되면 기승을 부리는 꽃가루로 심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람이 불자 소나무에서 노란 가루가 뿜어져 나옵니다. 봄꽃이 지는 4월과 5월은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 길가 곳곳에 노란색 송화가루 뭉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꽃가루가 쌓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정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창문을 닦아보면 노란 꽃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참나무와 소나무 등의 꽃가루는 봄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호흡기를 통해 꽃가루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염이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미세먼지처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요. 꽃가루가 놀러가갖고서 병원에 가서 사다 바르고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요. 그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뭐는 주사 병원에 가서 맞아서. 봄철 알레르기 환자가 늘어나면서 기상청에선 매년 4월과 5월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높음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게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높음까지 올라가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꽃가루는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선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 아무래도 꽃이 피는 개화 시기도 조금 더 이르고 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 4월, 5월, 6월 초순까지 날린다고 보거든요. 5월 중순 이후에는 많이 날리진 않는데 참나무와 소나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귀가 시에는 옷을 털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꽃가루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착공 후 24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 재생병원. 그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병원 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순진리회 이사회가 최근 병원 개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입니다. 21층 높이의 1,400여 병상 규모로 경기 북부에선 가장 큰 종합병원입니다. 경기 북부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착공 후 24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동두천 재생병원이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이사회가
지난달 재생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생병원은 현재 건물 외관 공사만 마무리된 상태. 대순진리회 이사회는 병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병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를 두고 외부 기관에 안전 진단과 컨설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방치 상태로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종단 내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병원은 지난 1995년 동두천 지행동에 착공됐지만 그해 12월 대순진리회 종단 교주가 사망한 뒤 종단이 분열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동두천 시민사회는 종단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재생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대순진리회 4개 종단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 대책을 물었고 종단이 내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4개 종단 관계자는 병원을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은 후 2달여 만에 종단에서 병원 개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두천시는 개원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재생병원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 병원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재생병원은 동두천시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말 전에는 개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이 될지 아니면 요양병원 등의 형태가 될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입니다. 지난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기념하게 됐는데요.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데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로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혼모는 2만여 명, 여기에 이혼부까지 더하면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 높았는데 지자체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현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 씨.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고 친정 부모의 도움도 전혀 없어 시설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 씨 같은 미혼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는 한 달에 20-30만 원가량. 빠듯한 살림이라 늘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늦게나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얘를 100일 때 보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추는 시기였는데 독감에 걸려와서 아이들 분비용이 35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일주일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수업 중에 아기가 열나서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연락이 올까 봐 저는 그게 아직도 되게...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마저도 출산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호소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담스러운 사회의 시선은 물론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애 하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 생명을 낳아서 내가 키워냈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 거야. 부끄럽지는 않은데 당당하지도 못하지. 임신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본인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심리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급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혼모, 미혼부가 초기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미혼모 거점기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병원비와 친자검사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이 거점기관이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있는 한 곳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 3만여 명 가운데 23%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연간 6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각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도움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은가람비를 하고 금년부터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출산비 및 양육용품 지원, 친자검사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머니들 그 자조 모임 등. 부천시는 올 한 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수요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미혼모 가정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예정에 있는 아파트는 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때라곤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춥고 여름엔 더웠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풍기하고 그런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 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 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시는 12월부터 의정부 일삼동을 통합 운영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통합청사가 행정과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복합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 추진 시 우려되는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 통합 행정동 개소와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신곡동 일대에 20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산을 처리한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26만여 톤 규모의 이 폐기물은 1999년 허가받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치한 것으로 해당 업체는 2016년 영업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시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약 22억 원을 확보해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청산에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직원이 응모한 청렴 표어를 청산의 계단에 부착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청렴 계단은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와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의정부시 청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출입 계단에 청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종합전수 23.842점을 획득해 2위 이천시를 따돌리고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축구, 역도, 우슈에서 종목별 1위를 달성했으며 사격에서는 2위, 수영, 정구, 탁구 등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공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